안녕하세요. 김미경의 신 HSK 영상 강의입니다. 2주일 만에 뵙네요. 모두 건강하셨나요? 이제는 정말 완연히 겨울이 되어서 아침에 코트를 입는 건 전혀 고민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입는 것 같아요. 건강은 다들 조심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일요일이 벌써 시험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데요.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긴장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하고 보세요. 자,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4급 응시하시는 분들 많이 와서 들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장문 1부분인데요. 장문 1부분은 문장 순서 맞추는 거죠. 흐트러진 단어를 올바른 순서로 맞추는 겁니다. 자, 87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역시나 작년이 아니죠. 아직 10월 17일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는 영상은 멈춰놓고 푸시고요. 저는 바로 설명에 들어갈게요. 자, 87번은 문제를 딱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빼이거든요. 빼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피동으로 만드는 거죠. 무엇을 당하다라고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주어하고 수로로 문장 하나를 만들어 보죠. 워, 나. 자, 그럼 이거 해석해 보세요. 나는 때린다. 나는 내가 때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이에 만약에 빼이를 넣는다면 때렸다가 아니고 이것을 당한 게 돼요. 때림을 당했다. 때림을 당한 건 즉 맞은 거죠. 나는 맞았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피동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빼이 같은 게 눈에 띄시면은요,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예전에 문장 순서 배울 때는요, 수로 될 수 있는 거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주어랑 목적어 골라내고 수식성분 채우고 이랬었죠. 그걸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빼이의 구조를 쭉 써놓고 거기에 채워 나가시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자, 그럼 빼이의 문장을 하나 보도록 할까요? 워, 빼이, 타,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빼이의 품사가 뭐냐면은요, 품사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요, 혼자 못 쓰여요. 배운 거 기억하시죠? 혼자 못 쓰여서 이렇게 타를 받았어요. 그래서 워, 빼이, 타, 다 이렇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없다면, 빼이, 타가 없다면 워, 나, 내가 때린다가 됐는데 빼이가 붙음으로써 나는 맞았다, 당한 쪽을 해석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때렸냐? 이 동작은 그럼 누가 했냐? 얘 주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얘가 때린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주술구는요, 여기가 주술구가 되는 거예요. 얘가 때렸다, 나는 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는 당하는 쪽, 이 동사를 하는 게 주어가 아니라 당하는 쪽이 주어고요. 그리고 빼이의 뒤에가 그 동작을 한 쪽, 가하는 쪽. 그리고 그 동작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빼이를 쓰시면 주어가 한 동작을 쓰는 게 아니에요. 주어가 당한 동작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빼이를 다 배웠네요. 끝일까요? 아니고요. 빼이의 뒤에 지금 제가 줄을 하나 그어놨죠.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빼이 자문은 오류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뒤에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타 성분이라고 불러요. 기타 성분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게는 뭐뭐 했다 해서 러 같은 게 가장 잘 붙죠. 러 붙이시면 기타 성분이 채워진 거라서 여러분 오케이 하고 빼이자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러 말고는 또 뭐가 올 수 있을까? 지금 제가 여기다가 결과라고 써놨죠. 그죠? 자, 보세요. 주어가 당했어요. 뭘 당했냐면 이 아이가 요거 하는 걸 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당해서 어떻게 됐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맞았어요. 그래서 다쳤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그 결과를 이 동사의 뒤에 보어 부분에다가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누구의 결과죠? 이 사람, 때린 사람의 결과가 아니고 맞은 나의 결과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쳤다. 그럼 어떻게 채우냐면요, 이렇게 샹러 이렇게 채울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조금 복잡합니다. 때린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가 때린 거였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친 건 누가 다쳤어요? 때리고 다치지 않았겠죠? 내가 다친 거죠. 그죠? 그래서 때린 동작, 즉 수로는 빼이의 뒤에 있는 사람이 한 건데 그 뒤에 있는 결과의 주어는 전체 주어, 나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빼이를 다 배웠으니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 단어부터 보셔야겠네요. 차오, 차오 라고 읽어서 시끄럽게 하다, 뭐 시끄럽다라는 뜻도 있고요. 시끄럽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싱, 싱, 싱은요 깨어나는 거예요. 뭐 기절해 있다 깨어난다든지 잠들어 있다 깨어난다든지 이렇게. 빼이, 빼이 우리가 배웠던 주인공, 뭐뭐에게 당하다라는 뜻의 전치사. 外面, 外面, 外面 명사 바깥. 响声, 响声, 响이라는 게 원래 울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响声 하면 울리는 소리, 그러니까 즉 소리가 되지요. 자, 그럼 단어를 다 봤으니까 한번 채워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빼이 먼저 쓰도록 하죠. 빼이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떤 동작, 즉 수로 부분을 채워야겠는데요. 지금 빼이 말고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동작인 건 하나밖에 없지요. 이쪽이 수로겠지요. 그럼 수로를 보세요. 자, 그럼 수로를 보면 누가 그 동작을 가했는지, 누가 당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자, 동사 부분은요, 요 자어 부분이에요. 그죠? 동사 시끄럽게 하다예요. 그 다음에 깬 건 결과인 거죠. 방금 배운 거 기억하시죠? 시끄럽게 한 거, 누가 시끄럽게 했는지는 빼이의 뒤에다가 쓰셔야 되고, 그리고 깨어난 건 주어의 결과니까 깨어난 건 주어를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시끄럽게 하고 뭐가 깨어났을까요? 깨어나는 건 사람이 깨어났겠죠? 즉 결과의 주어는 타예요. 그러니까 전체 주어는 타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를 시끄럽게 한 건 누가? 外面的讲正이 그를 시끄럽게 한 거죠. 해서 땅 찍어주시고, 그러면 쭉 읽고 해석을 해볼게요. 他被外面的响声吵醒了. 이렇게 되죠. 그는 외부의 소리에 시끄러워져서 깼다. 이렇게 되죠. 자, 문제를 끝내기 전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요 外面的响声 부분이 지금 빼이에 묶여서 개사구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있어야만 쓸 수 있다라고 전 시간에 전치사에서 가르쳤었죠. 그죠? 그런데 빼이는 아주 특이한 전치사예요. 왜냐하면 이 外面的响声을 뺄 수가 있어요. 그럼 外面的响声을 빼면 어떻게 돼요? 그냥 他被吵醒了 이것만 남죠. 그러면 당했다라는 뜻만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당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는 시끄러워져서 깼다, 시끄러워 깼다만 남는 거예요. 빼이는 가능하지만 다른 전치사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작문 1부분 오늘 86번 문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지요. 자, 요 강의는요, 언제나 말하지만 네이버 카페에서, 그리고 고려중국센터 홈페이지에서도,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이제는? 자, 이메일로 문의사항 주시면 되고요. 다음 업데이트는 12월 8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12월 5일로 2010년 시험은 전부 끝나게 되지요. 이제 내년 2011년 시험을 준비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12월 8일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건강히 계시고요. 안녕히 계세요.